엠마가 사는 브루크빌은 시내 한가운데로 작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작은 마을입니다. 엠마는 근처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입니다. 엠마는 밝고 총명한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학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엠마는 고향 마을인 브루크빌에서 꽤나 오래된 이탈리아 식당의 캐시어로 취직하였습니다. 열심히 해서 학비를 벌겠다는 마음에 엠마는 항상 일찍 출근하여 일할 준비를 하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부터 엠마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매니저 제임스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매우 점잖고 친절한 신사입니다. 그러나 유독 엠마에게는 무뚝뚝하며 불친절하게 굴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자잘한 것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엠마는 자신이 경험이 없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생각에 제임스의 지적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에 대한 제임스의 조용한 짜증과 지적질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제임스는 자신이 시킨 일조차 결과가 나쁘게 돌아가면 엠마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기억력을 의심하는 거야. 엠마는 자기가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임스의 이러한 은근하면서도 짜증나게 하는 사소한 지적질과 책임 전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물어보고 했어야지. 오늘 오는 길에 그것을 픽업해 오라고 문자 보냈는데 너는 내 문자를 못 봤나 봐. 그런 문자는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엠마는 잘 들으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 금요일 저녁 모임들이 많아 식당의 손님들로 만석이었습니다. 제임스도 엠마도 정신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엠마가 금전 등록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엠마는 금전 등록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임스에게 등록기가 이중 계산을 하거나 누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기계를 잘못 다루어서 그런 거야.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니? 그날 마감하는 시간에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카드로 받은 것이 하나도 입금 처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화가 났고 제임스는 엠마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장은 엠마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엠마는 억울했지만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직장, 가족관계, 그리고 연인관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정서적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사전 출판사 미리엄 웹스터는 2022년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했습니다. 미리엄 웹스터에 따르면 22년 한 해 가스라이팅 검색 건수는 무려 1,7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주로 상하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계질서,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추정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말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먼저 가스라이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들은 피해자들의 현실 인식 능력을 약화시켜 자신을 의심하거나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들거나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음미해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너 정신 나갔니? 왜 그렇게 경우가 없어? 아무래도 내가 널 다치게 한 거 같아 미안해. 내가 그런 거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너는 내가 일부러 널 다치게 할 리가 없다는 걸 알잖아. 내가 널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 네가 힘들었다면 미안해. 내 가족들은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너는 너무 예민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지금 그게 말이 되는지. 너 그거 인터넷에서 찾은 거지? 그거 사실이 아니야. 뭐 그런 허접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나니까 이 정도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 자네는 정말 기억력이 나쁘군. 힘들어 보이는구나. 누구나 다 새로운 책임을 매끈하게 잘 해내긴 어렵지. 자, 어떻습니까? 익숙한 장면도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지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나아가 가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만듭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가해자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굉장히 교묘한 방법이지요.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실천할 수 있는 다음 3가지 방안을 조언합니다. 첫째,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의도에 맞게 조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에 진심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감을 갖고 실질적인 힘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겠지요. 둘째,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제한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스라이트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셋째,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문서화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변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외면하기 위해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자신의 주장을 차후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가해자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피해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방법들은 고립된 피해자가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거나 사정상 어려운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과 전문가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시거나 그런 느낌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가요? 혹시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오늘 내용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고 친구나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일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